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의 윤경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올해 증시를 휩쓴 키워드 단연 AI일 겁니다. 네. 버블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내년에도 이 AI는 유망할 거다라는 전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26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새해에는 이 AI에 대한 투자 어디로 해야 될까요? 자, 미국의 빅테크냐 아니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것들이 이끄는 KAI냐, 과연 2026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 AI 대 한국 AI, ETF로 맞붙는 AI 투자 배틀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홍예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AI입니다. 간밤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2% 넘게 상승 마감했죠. 끝없는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는 증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미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젠슨항 CEO가 메모리 등 반도체 파트너들과 내년에 큰 한 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랜디브 리서치의 자료를 하나 볼까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1,394억 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5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이 시장의 규모는 2,406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훈풍 속에 전력기기 관련주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전력 수요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와 가상자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 가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덕분인데요. 내년 전력 수요는 이보다 더 늘어난 4조 2,840억 킬로와트시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때 외면받았던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하고 있죠. 이 주요국들이 잇따라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시키는가 하면 원전 확대 정책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는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액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도 원자력 발전소 부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매년 편차는 있지만 2050년까지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될 때는 1년 동안 254억 달러 규모가 예상됩니다. 성큼 다가온 2026년에도 AI는 글로벌 증시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 중 더 유망한 국가는 어딜까요?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듣고 보니까 더 궁금해지고 더 기대가 됩니다. 자, AI 투자 미국이냐 한국이냐 오늘 26년에 승부를 갈라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의 ETF 컨설팅 팀의 안정진 팀장 그리고 삼성자산운용 ETF 투자 솔루션 팀의 이동호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도 있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AI 버블론에 대한 얘기는 사실 몇 달간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 뭐니 해도 글로벌 증시는 AI다. 이거에 대한 전망은 저희가 누가 뭐라 해도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AI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이동호 팀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이제 버블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 최근에 했던 이런 현상들을 IT 버블 때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그 당시 IT 버블 때 이제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한번 이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요. 예. 그때 움직임을 좀 보시면 이런 게 진짜 버블이구나.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좀 답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그 기업들이 매년 내는 이익의
7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주가가 올라가는 정말 폭등장이 이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이 워낙에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장 기업들은 일단 내 돈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부채를 통해 가지고 투자가 계속 이어졌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버블이 좀 크게 터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그렇다면 지금 최근 들어 봤을 때는 최근에 시장을 그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돈을 잘 버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이익 대비해서 이제 주가 수준이 한 30에서 35배 정도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S&P 500 지수 전체를 봤을 때 전체 500개 기업의 전체 주가 대비, 그러니까 이익 대비 지수의 수준이 현재 한 31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거품이 껴있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러네요. 거죠. 예.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공통점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이 많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다른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슈퍼 사이클은 괜찮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옆에 계신 또 안정진 팀장님께도 안 여쭤볼 수밖에 없죠. 슈퍼 사이클 또는 버블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2026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AI가 주도하는 슈퍼 사이클이 지속된다라고 좀 말씀을 역시,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 이유가 좀 이런 슈퍼 사이클의 근거로 결국은 이 AI들의 기술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런 기술이 확산이 될수록 이런 AI를 활용하는 곳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말은즉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수요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네. 그 미국이라든지 주요 국가들도 이런 AI 경쟁에서 그 국가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이런 AI 투자를 계속해서 뒷받침을 하면서 이런 AI 슈퍼사이클의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버블 관련해서 최근에 또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이라든지 메타,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지금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런 AI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채권 발행이 이 기업들이 과연 본인들의 재무 구조가 안 좋아져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채를 늘리는 것인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분은 단연 아니고요. 결국은 이 AI 쪽에 대한 수요가 워낙 폭증을 하다 보니까 그쪽을 선점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채권 발행이 과연 버블로 연결되는 게 맞나라면 그것은 좀 시기상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이제 이동우 팀장이 드렸지만 과거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 없이 주가랑 괴리가 너무 크게 벌어졌던 반면에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이런 실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실체가 있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AI의 버블로는 아무래도 지금 논의하기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안정진 팀장님과 이동우 팀장 모두 버블론보다는 슈퍼 사이클이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이제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어떤 수익을 이뤄낼 것이냐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지금부터 한번 경쟁 구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선두주자 하면 사실 아직까지 어디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시선들도 사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배경들도 있긴 합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냐 우리나라냐 얘기하기가 아주 쉽지만은 않은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자의 포지션을 한번 좀 여쭤볼까요? 두 분 일단 안정진 팀장님은 어디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포지션은요. 네. 네, 애국 투자를 강요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네, 국내 AI가 오. 내년에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AI 관련해서 그런 메모리 반도체 쪽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전력 설비 업체들도 지금 계속 공급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혜가 내년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소버린 AI라고 해서 정책적으로도 국내에서 AI를 주권을 확보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내년에도 단연 AI는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쉽지 않은 주장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국내 ETF가 훨씬 더 유망하다라는 또 증거들을 보니까 귀가 좀 또 솔깃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우 팀장님은 반대입니까? 아니, 저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이제 네. 안정진 팀장 못지 않지만 예.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좀 미국 시장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AI 생태계 전반을 주도하는 게 결국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압도적 지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나라는 거고요. 부인할 수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진 팀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국내에도 분명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회사들도 결국엔 미국 기업들의 이제 주문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매 주체가 미국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또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일단 두 분이 이제 포지션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선 미국 AI ETF 선택하신 이동우 팀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AI 심장부는 결국에 반도체고 그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맞습니다. 올해 이 종목들이 뭐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연 내년까지 그 경쟁력을 쭉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동력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반도체가 맞고요. 근데 AI가 계속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 AI에서 더 많은 또 연산 능력, 그다음에 더 많은 또 대역폭, 그다음에 더 효율적인 전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필요해지고 또 이런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말씀 주셨던 엔비디아라든지 AMD 혹은 브로드컴과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대장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는 이런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저희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데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AI 인프라 투자 자체가 여전히 초기 단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요 클라우드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BIT 산업들, 금융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또 다른 산업에 AI가 계속해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이런 고성능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국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사실 이런 이들의 매출 구조가 단순히 어떤 칩,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가는 이 생태계에서 마련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 개발자분들이 다 이 플랫폼 안에서 개발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엔 또 좋은 AI 플랫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엔비디아 혹은 AMD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생태계를 같이 구축을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진입 장벽을 높여서 초격차를 만들어가는 그런 핵심 사유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현재 이미 계속 승자의 지위를 가져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또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우, 얘기 듣고 보니까 뭐 미국 반도체 ETF 막강하네요. 막강하죠. 네. 근데 또 우리 그 안정진 팀장님께서 네. 그래도 한국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한국에 대한 어떤 근거를 한번 좀 들어보죠. 뭐 국내 AI 선도하는 기업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소부장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기업들이 기술력, 뭐 글로벌 내에서 존재감 이런 것들 사실 빠지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는다고 해외에서도 다 보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 ETF의 어떤 장점, 특징 좀 전에 들었던 이 막강함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은 또 뭐가 네.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그 막강한 경쟁력 미국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뭐 GPU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게 어딥니까?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AI 반도체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가 바로 뭐 말씀 주셨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필두로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로 또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또 장비 쪽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리노공업 같은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장비 쪽에서도 잘하는 기업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런 반도체 경쟁력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또 그 네. 기업들의 수익률도 높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AI 관련해서도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사이클도 점점 길어지는 특징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의 강점 그리고 길어지는 사이클로 인해서 내년에도 이런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이런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둘 다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쵸. 오늘은 일단 대결을 하는 날이니까요. 네. 이쯤 되면 이제 관련된 ETF들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와 미국 대표하고 있는 AI 반도체 ETF들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 최근 수익률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국내에 대해서 안 팀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좀 라인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코덱스에서는 AI 반도체, 코덱스 AI 반도체가 있고요. 이 코덱스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총액이 약 8,211억 원으로 12월 3일 기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시면 1년 성과가 124.89%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총 종목 수는 18종목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 종목의 특징은 우리나라 이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서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보다 집중도가 높은 기업들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압축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합쳐서 50% 수준으로 가져가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 쪽에 강점을 가진 기업들까지 골고루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인데요. 사이즈는 가장 큽니다. 1조 9천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네. 1년 성과는 111.77%를 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ETF의 특징은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종목을 10종목으로 좀 압축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나는 좀 넓혀서 이렇게 분산하는 것보다는 좀 압축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좀 활용하실 수 있는 ETF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솔에서 나온 AI 반도체 소부장 ETF인데요. 이 ETF는 4,858억 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네. 1년 성과는 90.44%이고 종목 수는 20종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포트폴리오의 특징은 이름에서도 소부장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은 포함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로만 20종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이런 대형주가 잘 가는 또 사이클이 있고 또 이런 소부장 업체들의 퍼포먼스가 더 좋은 사이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소부장의 또 업사이클이 또 강하게 나타나는 국면에서 네. 활용할 수 있는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이즈 비메모리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 종목들이 보시면은 조금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탑10 비중에서 보면은 좀 앞에 3개에 들어있던 종목들과 좀 다른 종목들이 들어있다라는 네. 것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최대 종목 캡이 1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종목에 좀 쏠림보다는 조금 분산을 하는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동우 팀장님 보셨죠, 지금? 네. 지금 연간 수익률 보니까 지금 뭐 124, 111포인트 막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지금 국내가 이 정도입니다. 네. 미국 아까 뭐니 해도 미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 반도체 ETF 일단 예.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좀 수익률도 좀 같이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제가 그 준비 미국 반도체 ETF들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수익률 면에서 보면 사실 국내보다는 한 해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좀 더 이제 탄탄하게 꾸준하게 계속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코덱스 미국 반도체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SMH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ETF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ETF가 현재 규모가 원화로 한 54조 원이 되는데 그 ETF가 추종하는 지수와 동일한 지수를
원화로 추종할 수 있는 ETF가 바로 이제 코덱스 미국 반도체라는 ETF라고 되겠고요. 예.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17%로 가장 높은 비중이 있고요. 그다음 엔비디아와 사실 강력한 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TSMC 어떤 파운더리 업체 최강자가 이제 두 번째 기업 한 10% 비중으로 가져가서 그렇게 좀 유망한 기업들이 좀 더 높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게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일단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해서 아마 좀 국내에서 좀 많이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법한 지수입니다. 아무래도 90년대부터 해서 산업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수이고요. 그래서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잘 따라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수는 이제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는 이 해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미국에서는 순자산이 한 1조 원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이제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탑픽으로는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이 세 개 종목이 있는데 지수의 방법론상 가장 높은 종목이 12%, 그다음 2등이 10%, 3등이 8% 이렇게 해서 좀 더 높은 비중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좀 더 높은 비중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 반도체 칩메이커라고 해서 칩메이커가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의 세 종목의 50% 이상 고비중으로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 상에서 현재 설계 쪽이 가장 높은 이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ETF다라고 심플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ETF들도 이제 국내 운용사들이 만든 그런 상품이고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이야기 해봤으니까 또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밸류체인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력 인프라인데 이것도 이제 국내와 미국을 좀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국내 전력 인프라 ETF에 대해서 안 팀장님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전력 인프라 올해 한 해도 굉장히 뜨거웠던 네.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내년에도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AI에서 꼭 필요한 게 데이터 센터인데 네.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투자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소버린 AI입니다. 이 소버린 AI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요금이 좀 저렴했다가 네. 좀 갈수록 점점 요금이 올라가고 광고 요금제도 도입이 되고 뭐 이러면서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도 보면은 이 AI를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 미국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체제가 그냥 고착화가 돼버린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감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요 국가들은 다 소버린 AI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런 AI의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모두 이런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결국은 이것도 전력을 더 소비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 전력망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전력망 자체가 좀 오래돼서 이 교체 수요가 활발히 좀 그쵸.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망의 40%가 구축된 지 40년이 지난 오.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교체 수요가 글로벌리하게 좀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력망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때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또 부품 중에 하나가 설비 중에 하나가 그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네. 근데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이클 자체는 지금 슈퍼 사이클이 오다 보니까 국내 이런 설비 업체들도 이런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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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뭐 국내 상장된 상품들만 저희가 좀 전에 보긴 했습니다만 수익률이 일단 높았기 때문에 한국이 확실히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이 전력 인프라는 또 아무래도 미국이 또 크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이 가진 장점 ETF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그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이제 한 개 도시의 소비 전체 소비량에 맞먹는 정도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뭐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봤을 때 어떤 송전망 강화라든지 또 고효율, 전력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 어떤 전력 핵심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구조적 장기 테마의 핵심 공급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전력 유틸리티 회사라든지 혹은 송배전망 회사,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내에 또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냉각 혹은 공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의 솔루션을 잘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들 전반에 좀 두루두루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일례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CM이라고 하는 시카고 상업거래소 이제 선물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 시장이 어떤 전산 장애 때문에 10시간 정도 거래가 아예 중단되었던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장비 고장이 원인이었다라는 걸로 밝혀지면서 다시금 또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도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얘기는 뭐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해지는 게 이 원전이잖아요.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태계가 상당히 좀 완성도가 높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과 그럼 비교했을 때 K 원전 ETF만 갖고 있는 특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국내에서도 이제 장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원자력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국내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 SMR이라는 것에 좀 집중해서 네. 상장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SMR 쪽에서도 밸류 체인을 좀 하나씩 나눠 보면은 거기 들어가는 우라늄의 네.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SMR을 설계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쪽에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모아서 이제 ETF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ETF들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 네. 국내 역시도 요 SMR 관련해서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계의 이제 TSMC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기업 같은 경우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형 원전이랑 그리고 SMR 두 개 다 시공이 가능한 현대건설 그리고 이런 핵심 보조 장비 관련해서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그 마지막 종목이 BHI 같은 종목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MR 관련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어벤져스 세 종목이 모두 다 국내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세 종목의 비중을 가장 좀 많이 담고 있는 ETF, SMR 관련된 ETF가 코덱스 K 원자력 SMR ETF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동호 팀장님도 가만히 계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SMR 하면 국내가 좀 강하긴 합니다만 미국도 뭐 상용화 경쟁력도 높고 굉장히 네. 또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가진 ETF의 원자력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SMR이라는 연구 개발 자체를 사실 먼저 시작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일례로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이제 그 종목의 이제 티커도 SMR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MR에 대해서 먼저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SMR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는 큰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서 송배전 받아서 데이터 센터까지 오기에는 워낙 좀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비용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우리의 소형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걸 지어버리자. 그래서 네. 온사이트라고 하죠. 그 지역에 바로 짓겠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지의 제약도 적고 또 건설 기간도 3년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진 대비에도 가능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이제 아이템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앞다퉈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앞장서가는 이 SMR 관련 기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뉴스케일이라든지 이제 오클로 그다음에 이제 카메코 이런 기업들을 대장주로 하는 SMR 산업 대장주만 모아서 투자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 ETF도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이 좀 드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사실 AI 하면 뭐 전력 인프라, 원전 섹터, 네, 이런 것들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장이 좋을지 국장이 좋을지 저희가 좀 한번 상품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ETF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홍예민 캐스터가 핵심 1분 컷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AI 트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섹터죠. 전력 인프라와 원전 섹터 ETF들 총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대표 ETF들 어떤 게 있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력 인프라 섹터입니다. 한국의 관련 ETF 중 연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건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인데요. 삼성 자산운용의 상품으로 155%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자금 유입도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국내 전력 설비 산업을 이끄는 빅3 기업이죠.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을 약 68% 비중으로 편입 중이고요. 2위는 연초 대비 150%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하나로 전력 설비 투자 ETF가 차지했습니다. 3위는 액티브 운용 전략의 장점을 살린 코액트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액티브 ETF가 이름을 올렸네요. 그렇다면 미국의 전력 인프라 ETF는 어떨까요? 1위는 연초 대비 54% 이상의 수익률을 낸 SPDR S&P 캔쇼 클린 파워 ETF가 차지했고요. 바네크 로우 카본 에너지 ETF가 연초 대비 34% 이상의 수익률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전력 인프라 대표 ETF 하면 또 그리드 ETF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09년에 상장된 ETF로 올 들어서만 2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섹터 ETF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상품 중에서는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가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 중인데요. 원전 건설부터 전력 기기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투자 전략이 특징입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 2위는요. 한국 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원자력 탑10 ETF입니다. 고수익의 비결은 집중 투자였는데요. 구성을 들여다보면 상위 4개 종목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ETF인데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을 각각 70%, 30% 비중으로 편입 중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원전 섹터 ETF들도 수익률이 좋은데요. URAA ETF와 URA ETF가 나란히 연초 대비 수익률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URA ETF는 우라늄의 채굴, 탐사, 정제 관련 기업부터 인프라 기업까지 원자력 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URAA ETF는 이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바네크 우라늄 앤 원자력 ETF도 연초 대비 63%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7년에 출시된 상품으로 올해 들어서만 자금이 22억 2천만 달러 넘게 유입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력 인프라와 원전 섹터의 대표 ETF들 살펴봤는데요. 한국 ETF들의 선전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네요. 오늘의 핵심 1분 컷이었습니다. 네, 이게 보면 볼수록 헷갈리고 보면 볼수록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26년 정말 한국이냐 미국이냐, 미국이냐 한국이냐 정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오늘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듣고 싶긴 한데 저희가 벌써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안정진 팀장님은 한국이다, 이동우 팀장님 미국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최종 선택으로 짧게 한 문장으로 왜 26년 슈퍼사이클은 한국과 함께 해야 되는지 우리 먼저 안정진 팀장님부터 한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국내 AI 반도체 ETF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6년에도 이런 AI 반도체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AI 확산 단계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필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서버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에도 이런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이뤄질 거고 또 이런 AI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우리나라가 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 반도체, 국내 AI 반도체를 좀 꼽았습니다. 네, 수익률을 보고 나니까 왠지 좀 더 귀가 더 가는 것 같고요. 네, 이동우 팀장님께서도 한 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결국엔 AI도 중국이라든지 한국도 많이 이제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AI의 시장 지배력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갈 그럴 기대되는 국가는 결국 미국이고 그런 네. 그 안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 구성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들,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같은 이런 회사들이 같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자체가 워낙에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짜 원동력인 전기 쪽으로 전력 쪽으로 좀 집중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한 줄 정리까지 저희가 함께 쭉 들어봤습니다. 네, 다가오는 26년의 AI 투자 전략.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으시고 더 좀 더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으로 더 깊이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나의 투자 전략이 좀 더 쉽게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좀 아쉽지만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의 안정진 팀장 그리고 삼성자산운용 ETF 투자 솔루션 팀의 이동우 팀장과 함께했고요. 홍혜민 캐스터와 또 이 시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